이명박 측에서 이명박이라고 안 쓰고요. 소심하게 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는데 오늘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다. 이명박 죽이기니까 이제 사형시켜야겠네요. 검찰이 더 쉬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뻔한 답이긴 하지만 법정 공방을 하겠다는 이 부분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법리를 다툴 때 다스 소유 문제 있잖아요. 그건 형식적 법논리로 따지면 복잡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부분이 지리한 법정 공방을 예상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명박 씨가 자기 측근들한테 그랬대요. 2년 후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라는 게 무슨 소리까? 일반적으로 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아니고 최종 심까지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거든요. 2년 후에 자기 무죄 받아 나오겠다 이런. 근데 무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후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되면 돈은 생기는 건가요? 그리하여 검찰이 우리가 수개월 동안 질문했던 최근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물었던 질문에 아예 영장 청구서에 다스는 이명박 씨 거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적시를 했다라고. 네. 법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10여 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꾼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때 특검까지 해가면서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식 문서를 통해 10년 만에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금 조달, 두 번째가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설립 후 회사 운영에서의 주요 결정. 요 세 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누가 댔느냐, 돈을 내고 나서 사장 누구 해, 뭐 해, 이렇게 인사나 뭐 방향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누가 했느냐. 그 다음에 회사 운영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데 그 주요 결정을 누가 해왔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다 했다. 이렇게 검찰이 본다는 거죠. 그게 있었다 그러더만요. 영포 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명박이 퇴임 후에 다스를 본인 걸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게 마음껏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포 빌딩에서 나온 문건들이 전부 다 스모킹건이에요. 네.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이 사실상은 이명박이 갖고 있는 범죄를 자기 스스로 다 모아준 꼴이 되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좀 아까 얘기한 소위 그 다스 지분 있잖아요. 그 이상은 회장의 47.26%, 김재정 씨 부인 권영미 씨의 23.6%, 청계재단 5.03%, 이전 대통령 후원 회장 출신인 김창대 씨 4.2%. 이게 전부 이제 이전 대통령의 차명 지분이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창고에서 나온 문건의 제목이 PPP네요. 포스트 프레지던트 플랜. 퇴임 이후의 계획 이런 계획이네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전 대통령 퇴임 이후 다스 차명 지분을 회수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잠겨 있다. 그럼 이게 또 조작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자락을 깔아놨죠. 이 대통령이. 이런 서류가 나온 건 다 조작이고 그리고 자기 측근들이 검찰에 가서 불었던 건 다 자기가 자기 살려고 하는 거짓말이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이상은이든 권영미든 김창대든 자기 지분이라고 우기면 돼. 그쵸. 우겨요. 그리고 이명박 씨가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다스 아니어도 감옥에서 평생 썩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기면 돼.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이시영이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거 아시죠, 최근에? 네, 그것도 너무 너무 웃겨요. 너무 이렇게 속보이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를 다 그냥 국민 전체를 바보로 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과 국민과 검찰과 바보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셀프 강등이죠. 그게 소잃고 영양간 결치는 거잖아요. 이미 알몸을 봐버렸는데 옷 입는다고 그게 사진으로 안 남아있냐고. 그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고민해봤거든요. 네. 무슨 공방이 갔을 때 우리 아들 지금 평사원이잖아라고 우길 만한 뭔가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보 같은 짓이고. 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꽁이라는 새 있잖아요. 꽁이 좀 두뇌가 좀 떨어지는 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쫓아오면 최종적으로 머리만 숨긴대요. 머리만 숨기면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고. 딱 그 꼴이고. 최근에 곰은 귀엽기나 하지.
그 이시영 씨가 관련이 있다는 무슨 뭐 탤런트 분이 연예계 은퇴? 우리가 그걸 다룬 게 한 3년 전이거든요. 그게 김무성 사위 마약과 관련해가지고 탤런트 뭐 누군지 아시죠? 네. 뭐 말할 필요 없고 다 아시는 네. 분들인데 네. 뭐 그분이 전개해가지고 연예계. 전개네. 어떻게 보면 전개네. 네. 근데 이시영 씨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인데 뭐 최근에 어떤 상황들에 비추었을 때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또 재미있는 의혹도 있고 그런데 그거 저는 믿지는 않고 어쨌건 간에 이시영은 이제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됐는데 만약에 이동영이라든지 이상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변심해가지고 완전 변심해서 네 아버지 감옥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냥 콩쥐와 파치처럼 이시영 아예 퇴사시키고 그리고 지분 다 가져가도 할 말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그렇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시영 입장에서는 네. 검찰을 응원해야 됩니다. 다스는 그렇죠. 이명박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기한테 재산이 올려면 이시영은 검찰이 다스간 이명박거라는 것을 증명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강남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잖아요. 김재정 아들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면서 논았다. 이렇게. 그때 특검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럼 누구야? 헉, 김재정이네. 뭐 이렇게. 2007년까지 네. 그 대선 이제 한참 대선전 하던 때 아닙니까? 2007년까지 이 10년 동안 이 김윤옥 씨가 이제 다스의 법인카드 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또는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카드 쓰지 마 해서 딱 그 상황에서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되고까지가 다스를 차명으로 갖고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건 뭐 대충 다 아는 상황이고. 예.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박근혜 때 자기 걸로 돌리려는 계획. 근데 그냥은 못 돌리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납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박근혜 때 그걸 못한 거죠. 박근혜와의 사이에서 또 하나의 책이 잡힐까 봐. 어차피 사정당국에서는 다 그게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시기를 어쩌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설정이 가능하죠. 만약에 그때 이명박 MB가 무리하게 다스 지분을 진짜 실소유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했다면 그게 박근혜한테 꼬투리를 잡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럼 박근혜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와 주진우가 손잡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영포 빌딩은 박근혜 정권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한 5년 정도, 5년까지 4년 정도 보관을 해온 거거든요. 네, 거기에 자료를. 네, 노무현 대통령 괴롭히던 바로 국가 기록물들 아니에요, 그게. 네. 창고에 몇 년 동안 박아두고 있으면은 그 자료에 대한 또 딱히 그렇게 옮길 만한 공간도 확보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계속 그 취재하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옮기지 못하고 설마 이걸 누가 털어가? 하고 있는데 그냥 측근 중에 누군가가 가서 검찰에서 불어버린 거죠. 네. 영포 그래서 빌딩 지하에 털이 다 있다. 그래서 영포 빌딩 지하가 털리는 상황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이명박이 구속이 되는 순간 그 우리가 전혀 몰랐던 뭐 이런 것까지 했어 싶은 것들이 나올 텐데 거기서 받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걸 뭐 현찰로 다 썼을 것 같지는 않고 일부는 쓰고 가장 많이 썼다는 게 이제 기자들한테 한 달 보통 한 달에 4,500만 4천만 원. 그렇게 술 샀다 그러는데 그 현찰들을 받은 거는 어딘가에 묻혀 있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 저기 산을 파고 거기에 현찰로 막 비닐로 넣어서 묶어놓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금고. 집 금고. 집이나 영포 빌딩 지하를 또 파가지고 보관하고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삽으로 다시 파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문이 있을 거예요. 아, 그 돈을 영화에서. 꺼냈어야 되니까. 아, 영화 보면 지하로 막 가면 버튼을 딱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그럼 거기에 금붙이들이 막 있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달러부터 현금이 쫙 그런 거요? 이명박 집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이.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네. 그렇잖아요. 범죄 원상일 텐데. 네.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또 얼만큼 꼼꼼히 숨겼느냐일 테고. 분명히 숨겨봤자 네. 어디다 숨기겠어요, 이제. 지금 10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었는데 숨길 수 있는 건 숨겼겠죠. 그런데 어쨌든 집안에 숨기지 그 돈을 갖고 나가면 CCTV 다 찍히고 어쨌든 지난 10개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어떤 기자가 어디서 취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조금씩 옮겼을까요?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니면 무슨 금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 근데 막 그런 거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궁금해. 예, 네. 궁금해요. 버튼 딱 누르는데 쫙 열리고
근데 그게 MB 집이라면. 희대의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런 걸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집 있잖아요. 집 수리하는데 지금 자태. 수리하는데 40억 정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34억에 빚을 진 거잖아요. 집 수리 비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참. 비밀의 집.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윤옥 씨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떡해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명품백을 받은 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에요, 여러 건. 그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이팔성이 줬다는 백 2개 있잖아요. 그 백 2개 하나는 뭐 1억인가 뭐 이렇게 돈 액수도 1억 3억 너무 헷갈리시죠? 근데 그 명품백 2개와 지금 나오는 이 명품백은 별개입니다. 명품백이 이 양반은 뭐 보통 요즘에 여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고 다니는 있죠. 그거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고 네. 그 중에서도 비싼 거. 주로 이제 에르메스 같은 거. 그리고 사위가 사줬다는 노란 백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등장했었어요. 의원님 백은 뭐예요? 궁금해요. 저요? 나 어디 갔지? 어디다 놨지? 차 안에 있나 보네요. 우리 딸이 사다 줬어요. 구리 시장 가가지고. 그런데 제가 들면 다 명품인 줄 알아요. 솔직히 명품백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제가요, 한두 개는 있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가방을 샀어요. 2만 원을 주고. 그런데 그게 명품백이었어요. 득템. 다스. 다스? 닥스. 닥스? 그건 명품 아닌가요? 그래갖고 그 2만 원짜리였어요. 의원님이 보기에 명품, 김윤옥이 보기에는 중저가 상품. 아니요, 그거 아름다운 가게에서 2만 원 주고 샀어요. 중저가잖아요. 그래서 저가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10,000원 주고 샀어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냥 보니까 들기가 편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10,000원짜리를 들고 제가 이렇게 19대 국회 때 국회에 나갔는데 갑자기 그 행정실에 있는 사람이 달려오더니 의원님 명품백 사셨네요. 그래.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름다운 가게에서 10,000원 주고 샀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언론이 의원님이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샀다 그러면 그게 안 통할 거니까 그걸 들지 말래요. 아니 뭐 닥스가 무슨 아이고. 그거 닥스는 명품 아니거든요. 누가 그걸 명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쨌건 그 정두원의 경천 동지할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하나 나온 거죠 지금. 경천 동지할 하나가 명품백에 3만 달러 들어 있었다. 예. 그래갖고 각서 나왔다. 지금 그거 하나 나온 거죠. 이야기는 서울신문하고 뭐 JTBC 등의 보도로 웬만큼 다 나갔고요. 네. 우리 뉴스로도 내보내서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명품백을 받아가지고 약속을 지켜라 뭐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명박 자기는 여기저기서 돈 받잖아요. 근데 흔적이 안 남게 받는 방법이 있나 보죠. 근데 철없이 김윤옥 여사가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된 거를 외국에 있는 교포 언론사가 취재하겠다고 보도하겠다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정두원 이런 사람들이 무마한 거잖아요. 근데요, 그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는 뭡니까? 2,800만 원인가 받고 기사 쓸라다 안 쓴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관련돼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서울신문 인터뷰한 거를 봤거든요. 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가 또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하면서 이제 와서 뭐 후회하는 듯한 이런 인터뷰를 해요. 후회가 되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저 사람 네.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네. 다 알고 있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와서 뭐 교포분이나 이런 분들 중에 보면은 뭐 미시 USA처럼 정의롭고 건전하신 분도 있지만 교포 중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 박정희 시대에 건너가서 굉장히 이명박근혜스러운 분들도 꽤 있다.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자기들 보수 우파라고 네. 불리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줄 서가지고 이렇게 선물 공세하고 이권 바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이번에요. 이시영 씨 6억 4천만 원 강남 아파트 전세금 있잖아요. 그게 드디어 밝혀진 걸까요? 그게 추측이 많았어요. 이게 국정원 특활비다. 이상은이 준 거다. 막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팔성한테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팔성이 김윤옥 여사에게 5억 원을 전달했고요. 그 5억 원이 시영 씨의 전세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대요. 근데 이상한 건요. 왜 꼭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냐고 6억 4천만 원을. 돈도 많으면서. 다 기부해서. 다 기부해서 나는 돈이 없어. 아니 67억을 형이 빌려주는데 그 형한테 조카 전세 자금 달라고 하면 되지. 67억은 빌린 건 맞는데 이자는 안 준 게 맞다. 뭐 이런 식이고. 아우, 지금 뭐 이상주가
이팔성한테 돈 받은 게 총 22억이고요. 네. 그 중에 5억 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네. 돈은 수표여가지고 그 이시영의 아파트 전세금을 얻는데 쓰였다. 뭐 이렇게 드러난 상황인데 네. 이거 보면은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쌓아둔 돈은 꺼내기가 싫어요. 왜냐면 계속 돈이 들어오거든. 그 돈 받아가지고 그때 급한 대로 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다 기부해가지고 우리는 돈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변호사비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해가 가요. 당연히 이거 왜냐하면 가죠. 변호사비가 지난번에 그 유영아가 30억 박근혜한테 음. 받은 게 뭐 변호사비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변호사비 쪼로 뭐 이렇게. 그럼 변호사비가 한 30억 정도 되면 아들 전세자금 할 때도 6억 4천만 원인데 5억을 이팔성한테 받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비를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보유 재산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차명 재산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딘가 있다니까요. 땅속 파보면 수십억 있어요. 그런데 그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숨어 있는 걸 가져오건 영화 같은 비밀 금고에서 돈을 가져오건 적어도 10억, 20억이 만약에 어디서 났다. 그러면 출처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있었죠. 그게 정확한 말이죠. 그렇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치 변호사비를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저는 그런 예상 해봤거든요. 김백준이네 이런 사람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네. 강훈 같은 지금 현재 이명박 변호사들이 조만간 이명박 욕하면서 변호사 안 하겠다고 나올 거예요. 너무 변호사비 짜게 줘서. 그 스타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재산이 없다는 건 또 추징금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고 순식간에 뭐가 나오면 또 어디서 났냐 할 거고 이명박 출두할 때 자택이 왔던 자들이야 사실 쭉정이들이어서 이명박한테 기시백을 빌려줄 만한 능력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변호사비가 없는 거 맞네요. 지금 보니까 없네요. 예. 어쨌건 변호사님들도 조만간 김백준, 김희준 같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그리고 김백준 씨가 지금 저런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비슷한 이유랍니다. 퇴임하고 정말 안 챙겼대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격이 그래요. 왜 그건 낙검수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개고기를 먹는데 자기 것만 시켜 먹더라. 우리 의원님은 수행 이주영 실장하고 음식을 똑같이 먹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똑같이. 이거 이명박 같은 스러우시네요, 지금. 선서, 선서.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네. 의원님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여기저기 방송 나가시잖아요. 네. 이미 이제 정계로 어떤 이유가 됐건 복귀하시지 않으면 종편 시사평론가계에서 얼쑤 탑에 오르게 생겼는데 돈 없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명박 같은 말씀하시세요, 지금. 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일단 정치인은 일반 출연자의 출연료의 반밖에 못. 그리고 현역은 그나마 출연료도 안 줍니다. 네. 저는 이제 원외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저보고 모닝 탄다고 뭐라고 하는데 돈 없어서 타는 거고요. 인정, 인정. 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일 때도 모닝 탄 이유가 후원회 안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출판 기념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월급으로 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돈 없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뭘 비싼 거 먹어봐야 밥에다가 김치 얹어 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이주영 실장뿐만 아니라 뭐 모두가 같이 먹죠. 같은 내용을. 웃기려고 말씀드렸는데 또. 너무 진지하게 받았죠. 아니, 왜냐면은. 배고파서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요새 이해하게 된 거는 사법고시 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요새. 재판을 한 2년 받다 보니, 나 판검사 되고 싶어요. 늦었어요. 제발. 연령 제한 있죠. 그리고 이제 로스쿨도 나이 제한 있나요? 최민희 의원, 모 노스쿨 지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떨어졌다 그러면 너무 창피하겠죠. 네.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백이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로 등장하니까 어떤 경우는 그 백 안에 돈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공방도 있고요. 이제 보도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 땐 있었는데 올 때 없었던 거죠. 기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그렇게 돈 긁어모을 그 시점에 김윤옥 씨한테 백 하나가 오면 그게 선물로 보이겠어요? 백을 가득 채워줘야지 뭔가로. 그 3억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돌려줄 때 보니까 빈 백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다투어야 되는 사안이죠. 네. 근데요, 이명박 박근혜 효과가 있어요.
1억 원 네. 정도는 돈 같지가 돈 같지가 않죠. 않죠. 그냥 아이고 검소하신 분이네 이런 느낌 들어요. 그리고요. 음. 이거 보면 한편으로 참 어떤 면에선 막 그 대통령이란 자리가 돈 나오는 또드락방망이 같지 않아요?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명품백이 딱 들어와서 열어보면 안에 1억이 들고 또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명품백이 들어와서 거기에 또 3억이 들고 돈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쓰고 싶어져요. 그러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갖고 싶었는데 막상 사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안 쓰고 냅두고 그러면서 계속 낭비 사치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가 되는구나. 음. 근데 지금 45억을 지금 MB가 그 뇌물 받은 거 밝혀진 것만 110억이고요. 가방 하나에 3억, 1억 막 이러니까 45억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돈이에요. 그렇죠. 다스가요 규모가 거의 10조 원짜리 회사예요. 네. 연 매출이 2조라며. 네. 이시영은 지금 검찰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평생 감옥에 썩으실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그렇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시영 입장에서는 네. 검찰을 응원해야 됩니다. 다스는 그렇죠. 이명박거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기한테 재산이 올려면 이시영은 검찰이 다스간 이명박거라는 것을 증명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강남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잖아요. 김재정 아들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면서 논았다 이렇게. 그때 특검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럼 누구야? 헉, 김재정이네 뭐 이렇게. 2007년까지 네. 그 대선 이제 한참 대선전 하던 때 아닙니까? 2007년까지 이 10년 동안 이 김윤옥 씨가 이제 다스의 법인카드 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또는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카드 쓰지 마 해서 딱 그 상황에서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되고까지가 다스를 차명으로 갖고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건 뭐 대충 다 아는 상황이고. 예.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박근혜 때 자기 걸로 돌리려는 계획. 근데 그냥은 못 돌리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납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박근혜 때 그걸 못한 거죠. 박근혜와의 사이에서 또 하나의 책이 잡힐까 봐. 어차피 사정당국에서는 다 그게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시기를 어쩌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설정이 가능하죠. 만약에 그때 이명박 MB가 무리하게 다스 지분을 진짜 실소유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했다면 그게 박근혜한테 꼬투리를 잡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럼 박근혜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와 주진우가 손잡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영포 빌딩은 박근혜 정권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한 5년 정도, 5년까지 4년 정도 보관을 해온 거거든요. 네, 거기에 자료를. 네, 노무현 대통령 괴롭히던 바로 국가기록물들 아니에요, 그게. 네. 창고에 몇 년 동안 박아두고 있으면은 그 자료에 대한 또 딱히 그렇게 옮길 만한 공간도 확보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계속 그 취재하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옮기지 못하고 설마 이걸 누가 털어가? 하고 있는데 그냥 측근 중에 누군가가 가서 검찰에서 불어버린 거죠. 네. 영포 그래서 빌딩 지하에 서열이 다 있다. 그래서 영포 빌딩 지하가 털리는 상황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이명박이 구속이 되는 순간 그 우리가 전혀 몰랐던 뭐 이런 것까지 했어 싶은 것들이 나올 텐데 거기서 받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걸 뭐 현찰로 다 썼을 것 같지는 않고 일부는 쓰고 가장 많이 썼다는 게 이제 기자들한테 한 달에 보통 한 달에 4,500만 4천만 원. 그렇게 술 샀다 그러는데 그 현찰들을 받은 거는 어딘가에 묻혀 있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 저기 산을 파고 거기에 현찰로 막 비닐로 넣어서 묶어놓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금고. 집 금고. 집이나 영포 빌딩 지하를 또 파가지고 보관하고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삽으로 다시 파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문이 있을 거예요. 아, 그 돈을 영화에서. 꺼냈어야 되니까. 아, 영화 보면 지하로 막 가면 버튼을 딱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그럼 거기에 금부치들이 막 있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달러부터 현금이 쫙 그런 거요? 이명박 집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이.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네. 그렇잖아요. 범죄의 원상일 텐데. 네.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또 얼만큼 꼼꼼히 숨겼느냐일 테고. 분명히 숨겨봤자 네. 어디다 숨기겠어요, 이제. 지금 10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었는데 숨길 수 있는 건 숨겼겠죠. 그런데 어쨌든 집안에 숨기지 그 돈을 갖고 나가면 CCTV 다 찍히고 어쨌든 지난 10개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어떤 기자가 어디서 취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조금씩 옮겼을까요?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니면 무슨 금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 근데 막 그런 거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궁금해. 예, 궁금해요. 버튼 딱 눌러. 이명박 측에서 이명박이라고 안 쓰고요. 소심하게 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는데 오늘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다. 이명박 죽이기니까 이제 사형시켜야겠네요. 검찰이 더 쉬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뻔한 답이긴 하지만 법정 공방을 하겠다는 요 부분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법리를 다툴 때 다스 소유 문제 있잖아요. 그건 형식적 법논리로 따지면 복잡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부분이 지리한 법정 공방을 예상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명박 씨가 자기 측근들한테 그랬대요. 2년 후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라는 게 무슨 소리까? 일반적으로 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아니고 최종 심까지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거든요. 2년 후에 자기 무죄 받아 나오겠다 이런. 근데 무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후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되면 돈은 생기는 건가요? 그리하여 검찰이 우리가 수개월 동안 질문했던 최근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물었던 질문에 아예 영장 청구서에 다스는 이명박 씨 거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적시를 했다라고. 네. 법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10여 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꾼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때 특검까지 해가면서 이명박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식 문서를 통해 10년 만에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금 조달, 두 번째가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설립 후 회사 운영에서의 주요. 감옥에서 평생 썩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기면 돼.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이시영이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거 아시죠, 최근에? 네, 그것도 너무 너무 웃겨요. 너무 이렇게 속보이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를 다 그냥 국민 전체를 바보로 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과 국민과 검찰과 바보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셀프 강등이죠. 그게 소 읽고 영양간 결치는 거잖아요. 이미 알몸을 봐버렸는데 옷 입는다고 그게 사진으로 안 남아있냐고. 그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고민해봤거든요. 네. 무슨 공방이 갔을 때 우리 아들 지금 평사원이잖아라고 우길 만한 뭔가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보 같은 짓이고. 네. 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꽁이라는 새 있잖아요. 꽁이 좀 두뇌가 좀 떨어지는 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쫓아오면 최종적으로 머리만 숨긴대요. 머리만 숨기면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고 딱 그 꼴이고 최근에 곰은 귀엽기나 하지. 그 이시영 씨가 관련이 있다는 무슨 뭐 탤런트 분이 연예계 은퇴? 우리가 그걸 다룬 게 한 3년 전이거든요. 그게 김무성 사위 마약과 관련해가지고 탤런트 뭐 누군지 아시죠? 네. 뭐 말할 필요 없고 다 아시는 네. 분들인데 네. 뭐 그분이 전개해가지고 연예계. 전개네. 어떻게 보면 전개네. 네. 근데 이시영 씨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인데 뭐 최근에 어떤 상황들에 비추었을 때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또 재밌는 의혹도 있고 그런데 그거 저는 믿지는 않고 어쨌건 간에 이시영은 이제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됐는데 만약에 이동영이라든지 이상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변심해가지고 완전 변심해서 네 아버지 감옥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냥 콩쥐와 파치처럼 이시영 아예 퇴사시키고 그리고 집은 다 가져가도 할 말은 없어. 결정. 요 세 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누가 댔느냐, 돈을 내고 나서 사장 누구 해, 뭐 해, 이렇게 인사나 뭐 방향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누가 했느냐. 그다음에 회사 운영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데 그 주요 결정을 누가 해왔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다 했다. 이렇게 검찰이 본다는 거죠. 그게 있었다 그러더만요. 영포 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명박이 퇴임 후에 다스를 본인 걸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껏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포 빌딩에서 나온 문건들이 전부 다 스모킹건이에요. 네.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이 사실상은 이명박이 갖고 있는 범죄를 자기 스스로 다 모아준 꼴이 되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좀 아까 얘기한 소위 그 다스 지분 있잖아요. 그 이상은 회장의 47.26%, 김재정 씨 부인 권영미 씨의 23.6%,
청계재단 5.03%, 이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 씨 4.2%. 이게 전부 이제 이전 대통령의 차명 지분이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창고에서 나온 문건의 제목이 PPP네요. 포스트 프레지던트 플랜. 퇴임 이후의 계획 이런 계획이네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전 대통령 퇴임 이후 다스 차명 지분을 회수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잠겨 있다. 그럼 이게 또 조작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자락을 깔아놨죠. 이 대통령이. 이런 서류가 나온 건 다 조작이고 그리고 자기 측근들이 검찰에 가서 불었던 건 다 자기가 자기 살려고 하는 거짓말이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이상은이든 권영미든 김창대든 자기 지분이라고 우기면 돼. 그쵸. 우겨요. 그리고 이명박 씨가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다스 아니어도